사람들은 보통 자기 의도와는 무관하게 늘 주어진 상황 속에 처해진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뿐이라고 믿는다. 실제로는 늘 펼쳐지는 삶들에 허둥지둥하기만 하다. 우리는 생각이 미치는 경계 너머를 절대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해온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날 뿐이다. 그리고 그 테두리는 우리의 무의식에 고착화된 고정관념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지배한다. 아마 새롭게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그마저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상상에만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상한 모든 것을 실제로 얻을 수 있고 그 상상 너머에 있는 것들까지도 창조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양자물리학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모든 입자가 반대의 성질을 지닌 반입자를 가지고 쌍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그 둘은 서로를 소멸시켜 무로 돌아가게 된다. 자연 속 모든 존재의 생멸의 이치를 대변해주고 있다. 상대적 속성의 양극이 서로 충돌하여 보이지 않는 근본 진료로 변하여 돌아가는 빈 공간을 물리학에서는 제로 포인트 필드, 0점장이라고 부른다. 그 무의 세계에서는 입자와 반입자가 동시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양자요동의 상태로 존재한다. 우주는 0점장의 가능태 공간으로서 무한한 0점 에너지로 충만한 양자 진공의 형태로 존재한다. 0점장의 가능태 공간이란 무한하게 변형과 창조가 가능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모든 속성들이 0점에 가까운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느 속성이 부여되면 그때 어떠한 드러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제로 포인트란 말 그대로 0점을 말한다. 수직선 위에서의 0점은 어떠한 숫자도 개입하지 않는 공간이며 양수와 음수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상대성의 거대한 세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로 포인트이다. 상대적인 속성의 양극이 만나 균형을 이루는 제로 포인트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상대성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우주의 신비가 열리는 비밀의 문이 있다. 단, 그 문을 발견하는 데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제로 포인트는 단순한 점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 차원의 문. 물리적 세계와 무한의 우주 공간을 연결해주는 틈새. 제로 포인트는 현실의 모든 변화를 반영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우주의 제로 포인트는 통계적 상식의 제로 포인트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제로 포인트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찰자 효과를 통해 의식으로서 양자 차원, 즉 0점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관찰자는 누구인가? 힌두교에서는 불변불멸인 나의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만물은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또는 관찰하는 의식 상태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고 창조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창조의 에너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이 관찰자를 일깨워야 한다. 관찰자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제로 포인트에서 만나게 되는 진정한 나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반야란 총체적 관점이란 뜻이다. 사물을 어느 한쪽에 치우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지이고 모든 각도로부터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라는 말이다. 우리가 진정한 나인 관찰자가 될 때 반야와 영점 에너지로서 자신이 경험해야 할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순수한 바람은 그 자체만으로 곧 창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매 순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새로운 원인이 되어 미래를 창조하게 되고 그래서 정해진 미래란 없다는 것이다. 매 순간 내 선택에 의해 그 미래도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창조의 비밀은 이 상대성 혹은 이원성 속에 숨겨져 있다.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거대한 이원성 메커니즘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창조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로 시스템으로부터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그동안 원해왔던 것들을 재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이미 치우쳐져 있는 상태, 즉 제로 포인트에서 벗어난 상태로 이미 우리는 한쪽으로만 막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 바라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리셋시킴으로써 현재와 같은 감정들에 치우치지 않은 고요한 상태에 먼저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 즉 창조를 위한 제로 상태로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로 포인트는 우리 시공간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공간의 중앙은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고 시간의 중앙은 과거와 미래 사이인 현재이다.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단위이다. 과거와 미래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너무나 친숙하다. 시공간의 제로 포인트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현재의 순간을 찾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시간의 축 위에서 현재는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하다. 미래는 매 순간 현재가 되고 또한 매 순간 과거로 변해간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현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가 존재한다고 느낀다면 과거에 대한 현재의 기억, 미래에 대한 현재의 기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기억에도 기대에도 머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영원한 현재인 지금 이 순간 속에 오롯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제로 포인트, 즉 지금 이 순간이란 어떠한 판단도 없이 그저 순수한 인식, 알아차림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찰나이다. 또한 매 순간 순수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태이다. 우리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직관이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신경생리학자 칼 프리브렘 등 몇몇 과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험 결과들을 설명해줄 모델을 찾다가 레이저 입체 영상 광학인 홀로그래피에서 답을 찾았다. 그 답은 물질 우주가 파동의 차원에서 하나의 홀로그램 정보장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우주는 신의 거대한 생각이라는 통찰가들의 말도 바로 이런 뜻일 것이다. 물질 우주는 신이 생각으로서 빚어낸 현실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으로서 물질을 조합하여 자신의 현실을 빚어낸다. 우리의 의식에 의해 관찰된 입자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도 있다니 믿기 어렵겠지만 얼마나 높은 의식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가 인간인 우리의 창조 능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점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감도를 지닌 지극히 섬세한 매질로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날 모든 파동을 담을 수 있는 홀로그램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곳으로부터 물질 우주라는 입체 영상이 현재라는 무대 위에 비춰져 나온다는 말이다. 홀로그램의 차원은 4차원 세계라서 그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적 의미를 잃고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실제로 시간은 모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고 이야기했다. 당신의 주관적인 시간도 우주의식과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고대 인도인들은 우주 공간을 아카샤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영점장이야말로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나타남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창조의 모태이자 우리의 바람이 현실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식을 영점장에 접속시킬 수 있을까? 정보가 담기기 이전 빈 필름으로서의 영점장은 어떠한 속성도 지니고 있지 않는다. 이게 영점장의 유일한 속성이다. 그러한 제로 상태의 영점장에 정신 에너지를 동조시키려면 우리의 의식 상태도 아무런 속성을 띠지 않는 제로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속성들을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의식을 무속성의 제로 상태로 만들므로써 우주의식에 접속하기만 한다면 거기서 하나의 순수한 염원을 오롯이 내보내기만 한다면 영점 에너지가 거기에 공명하여 레이저 입체상보다 더 선명한 물질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아무 수직도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나, 그 자체란 사실이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나에게 붙는 많은 수식어들이 곧 나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곤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자각이 일어난 뒤에서야 우리에게 붙는 모든 수식어가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창조는 바로 완전한 나의 상태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현실 창조의 핵심은 자신의 카르마를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 즉 카르마 해소의 기술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카르마라는 시스템의 정체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의 프로그램 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시스템을 넘어 신이 되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프로그램을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현실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을 먹으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완전하다. 알아차림을 통해 항상 제로 포인트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은 이미 완전하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더 바랄 것 없으며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날 호련히 깨닫게 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삶이 주어진다.